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박철순 매니저와 이가람 매니저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렇게 처음으로 합류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종목 상담 좀 괜찮으십니까? 종목 상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예. 원래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종목 상담을 다른 분들보다도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박철순 매니저님 네. 옷 입은 거 보이시죠? 네. 저 원래 핑크색 안 입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장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빨간 기운이라도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 핑크색을 입었어요. 저는 그만큼 노란토 예. 그 채팅방을 빨간색으로 배경을 바꿨거든요. 그래요? 아 그런 간절한 마음. 네, 하필이면 이제 파란색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라도 빨간색으로 바꿔보고 싶은, 뭐라도 플러스로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만큼 종목 상담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그런 하루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바로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 상담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채팅창에 매수가랑 종목이랑 비중이랑 이런 거 써주시면 저희가 바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갑니다. 보여주시죠. 비덴트.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수익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네. 또 하락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매수가 3만 원이고요. 현재가 32,700원 수익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10%입니다. 자, 요거는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네, 비덴트는 사실 뭐 지금 가장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빗썸 뭐 단일 최대 주주기도 하죠. NFT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면서 아주 제대로 수급이 붙었죠. 한 2달 사이에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게 10,000원대였던 종목이 지금 3만 원 넘어섰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손실이신 분들은 오늘 매매하신 분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수익권에 계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니까 3만 원이 매수가시고 그리고 현재가가 32,700원이니까 지금 한 10% 가까운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지금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들어왔었어요. 오늘까지도 사실 어제 30만 주 이상, 오늘 40만 주 이상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걱정이 되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이미 외국인들도 기존에 많이 매수를 해놓았던 것도 있었는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7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50만 주 이상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사실 윗꼬리를 만들고 좀 밀려 내려왔었거든요. 예.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또는 지금 NFT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그나마 실적이 좀 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려면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강하게 좀 추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들이 그나마 받쳐줬던 건데 오늘 기관들이 순매도로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캔들을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종가 그리고 오늘 시가가 비슷했었죠. 3만 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여기를 지지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 순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손실로 가는 구간이죠. 3만 원이 넘어가면. 그래서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을 상방은 열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3만 원 정도 선을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추가로 열어놓으시되 일단 3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가주면 또 한번 분할 매도를 좀 끊어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요. 예. 좀 더 상방 열어놓으시고, 단 여기서 예. 기관들 매도 전환이 나왔을 때는 일단 전량 현금화시키는 전략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기관 매도가 나오면 같이 도망가라. 네,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일부만 나오더라도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덴트? 비덴트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에 더 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비덴트가 가지고 있는 게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부각받고 있는 부분 자체가 빗썸이라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이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게 되면 원래 업비트가 거래가 훨씬 많았었고 예. 빗썸은 사실 거래를 많이 안 했었던 거래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빗썸에서
그동안 없었던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위메드가 올라갔던 증폭기였던 위믹스라는 코인도 업비트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지만 빗썸에 상장이 되어져 있고 사이클럽이라는 코인도 업비트에는 없지만 빗썸에는 있고 이런 식으로 업비트에 없는 우리나라 코인들이 빗썸에 상장이 많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빗썸에서 빗썸 거래소에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썸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덴트 자체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수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업펀드가 어저께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옵니다. 상업펀드의 매수 자체가 원래 상업펀드는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비덴트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 그 전환사채를 지금 최근에 많이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비덴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계열사들이 다 같이 지금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가 빗썸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엔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만약에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3만 원짜리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만 원대에서 나온다면은 지금 매수가가 3만 원이시니까 예. 심리적으로는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매수가에서는 뭐 매도 한번 보시되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2만 5천 원짜리는 안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원과 오히려 2만 7,500원 사이까지 내려온다면 또다시 매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상방은 열어놓고 보시되 저도 같은 의견으로 3만 원은 일단 깨지면 안 된다에 대한 관점이 있고 오히려 내려온다면 또다시 이슈에 대한 부각들, 빗썸에 대한 인수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덴트는 앞으로도 관심 종목에 꼭 필수적으로 넣어놓고 관찰해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성향이 상당히 좀 다르네요. 기관이 도망가면 그 경계감을 가지고 도망가라. 떨어지면은 25,000원에서 땡큐 저가 매수. 약간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판단하시기에 옳은 걸로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YG 엔터테인먼트 68,900원에 사셨는데 57,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중 10% 들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박철수 매니저님이 먼저 가보시면 어떨까요? YG. 네, 제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YG도 마찬가지가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엔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안 됐을 땐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섹터였거든요. 왜냐면 행사라든지 아티스트의 어떤 행사들이 없으면 이게 주력 수요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이제 이쪽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서 사실 뭐 최대 실적까지 지금 올해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3분기 때도 지금 113억 원을 달성하면서 분기 거의 최대 실적까지 달성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NFT라든지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하도 급등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시정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게 계속 위험한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추세가 제대로 밑으로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기관들 특히나 이제 보험 쪽이나 투신 쪽에서 지금 11월 이제 한 중반 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단 하루도 매수하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가가 68,900원이신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대 마지노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5만 6천 원 정도 선까지만 5만 5,600원 정도 이 정도 선까지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일단 저점 만들 때까지는 현금화를 시키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제 이매물대입니다. 그럼 가격이 한 이 정도인데 예.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격적으로 보면 6만 한 3천 원 구간이거든요. 6만 3천 원대까지 이제 이매물대가 강하게 저항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나오고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 부분부터 약간 분할 매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를 한 10년 네. 동안 장투로 가져간다라고 해도 비싸게 산 걸까요? 짧게만. 10년이라고 하면 안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네, 왜냐면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나 이런 게
상당히 높지는 않거든요. 해외에 있는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그래서 길게 보면 좋지만 지금 추세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등 해가지고 뭐 NFT, 메타버스로 엮여가지고 올라갔었던 그런 엔터 기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있어요? 저 엔터주는 좋게 보고 있는 게 그동안은 이제 올해까지는 뭐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음반 판매량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오프라인 콘서트입니다. 근데 기관들이나 여기저기 돌려는 얘기도 보게 되면은 오프라인 콘서트만 얘기를 하는데 오프라인 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 중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티켓 판매량 자체가 캐파가 더 커지는 게 엔터 산업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엔터주들은 이렇게 YG 엔터처럼 떨어지는 것들은 이건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 기회네. 이거는 기회. 왜냐하면 예. 이거는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게 예.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지금 뭐 남자 BTS는 미국에서 블랙핑크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BTS가 이번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잘 하게 되면 예. 분명히 블랙핑크도 미국에 가서 오프라인 콘서트 열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음반 판매량뿐만 아니라 티켓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연봉을 보게 되면요. 2012년도부터 못 뚫던 단가를 올해 뚫어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박스였던 게 10년 만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봉상 봤을 때 이런 기술적인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피보나치 분석인데 예. 여기서 봤을 때 53,000원짜리에서 일단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 단가 대비 좀 많이 빠져야 되겠지만 무척 그냥 매수라기보다 저는 오히려 더 빠졌을 때 53,000원에서 만약에 5만 원까지 빠졌다? 그렇게 되면 같은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본다면 단가를 낮춰놓고 내년까지 지켜본다면 분명히 반등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손실 없이 아마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나올 것 같으니까 53,000원 이하까지 기다렸다가 53,000원과 5만 원 사이에서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상황들 그러면서 추매에 대한 관점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성향이 대부분 이제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 요 기회다. 네. 약간 박철수 매니저님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조심하자. 아니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은 동일한데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말씀드린 거고, 관점에서? 근데 이제 사실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사실 두 회사 다 좋거든요, 성장성이. 그래서 저도 길게 봤을 때는 그 가격대가 상당히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시장 겪으면서 최근 며칠 동안은 박철수 매니저님 의견에 조금 더 약간 경계감을 갖자. 네. 저 약간 성향 비슷하잖아요, 저희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아니에요, 저 텃세 부리는 거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블랙핑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블랙핑크 하면은 또 지수 아니겠습니까? 우띠 히어로즈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지는 이뻐지는데 지수는 왜 나락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도 이뻐지겠죠? 그 지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 그럼요. 지수. 코스피 지수도 이제 좋아지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적응하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채팅창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재밌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다음 종목 바로 가볼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랩지노믹스입니다. 요거는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짧게 좀 치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크게 올랐죠. 오늘 26%, 24% 오른 것 같은데 28,900원에서 31,100원 일단 수익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 코로나 이슈로 진단키트 등등 해서 음압병동 관련주들 더 가나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더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백신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오늘 나타났던 게 이제 뉴에 관련된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주말에 WHO에서 긴급 회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회의 이후로 이제 이게 과연 진짜로 백신을 다 뚫어내면서 이제 더 이상 나온 백신이 아무런 효능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예. 이제 아무래도 좀 백신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오늘 또 그러니까 시가 내에서도 레티노믹스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다면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갭상승에서 출발할 텐데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차익 시전을 본 다음에 다음 또 섹터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 랩지노믹스를 비롯한 코로나 네. 관련주들 네. 요거 어떻게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지금 뭐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 뭐 네. 슈퍼 변이 막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다시 셧다운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러니까 그동안 계속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이런 수혜주들이 굉장히 밀렸다가 예. 오늘 급반등이 나왔죠. 주도주도 많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랩지노스가 오늘 24%로 마감이 됐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이거는 단기로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코로나의 어떤 코로나 변수라는 게 금융시장에 주고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영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고 예. 지금 경기 부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단기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계속 물려 있었던 가장 큰 매물대가 있었던 35,000원이 거의 가장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35,000원까지 보지 않고 그 전에서 저항 받기 전에 조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거를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시간이 잘 갔다라고 했지만 일단 만약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장 초반에 좀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라도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거. 예. 근데 진짜 시장에 뭐 주도주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 때는 진짜 저런 거 올라타고 싶은 게 네. 주린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두산중공업 얘기가 채팅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지금 뭐 뉴스 나온 게 1조 5천억 원 유상증자 요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 좀 얘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일단은 매수가는 26,400원, 23,050원까지. 근데 비중이 지금 50% 들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요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장투 보고 한 거기는 하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다라는 네. 코멘트를 남겨주셨거든요. 박철수 매니저님. 자, 일단 장투로 본다면 두산중공업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본다? 일단 작년까지 사실 실적도 잘 안 나왔었고 타격이 좀 있었지만 올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됐었죠. 그리고 두산중공업 자체가 하고 있는 이런 주력 사업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규모죠. 1조가 넘는 유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되면서 지금 시간에서 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금의 어떤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금의 목적이 일단 친환경 사업에 대한, 물론 채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친환경 사업 쪽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장기로 보시는 거라면은 계속 갖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굳이 빠질 확률이 높은 거를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 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저라면 현금을 할 것 같습니다. 현금을 했다가 예. 일단 변동성이 완화되는 걸 보고 시장에서 이제 주목했던 어떤 관심도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타는 게 조금 더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조금 빠지나 조금 오르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장 초반에 조금 하락한 다음에 더 많이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 시켜 놓은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란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중? 제가 이거를 지금 비중 50%에 26,400원에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거든요. 본인이 그렇다고 네. 가정을. 그러면 전 이거 손절 절대 못 쳐요. 오. 손절은 절대 못 칠 것 같고 예. 비중이 50%면 아마 남은 현금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나온 공시를 읽어보니까 3자 배정도 아니고 그냥 주주 배정 후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만큼 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원자력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게 정부의 발표도 한 가지가 있었죠. 그렇다는 예. 걸로 봤을 때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떨어졌다라고 해서 주식을 사지 마시고 차라리 장기로 본다고 했으니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유상증자를 봐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게 어떨까.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차라리 장기적 관점이라면 이거 떨어졌다라고 해서 현물을 그냥 바로 사기보다 기간을 두고 보신 다음에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방향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수기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인텔리안테크 82,500원에 사셨는데 엊그제 사신 것 같아요. 이거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현재가가 72,900원, 비중 10%. 박철수 매니저님 부탁해요. 이러다 다 죽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텔리안테크 어떻게 바로 상담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아쉽긴 갔다 합니다. 갈까요? 예. 아니, 네, 바로 봐드릴 텐데 예.
일단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사실 지금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예. 좋았었는데 시장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이번 달에도 최고가를 찍었을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사실 과거에 인텔리안테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수급 유입이 됐던 게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가를 찍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뉴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특별히 악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악재 없이 밀렸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인텔리안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개별 악재는 없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지금은 홀딩을 좀 할 것 같아요. 홀딩을 하시되 지금 매수가가 82,500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사신 건가요? 82,500원이면은 고가여도 이틀 전에 어제는 못 사셨겠네요. 일단은 이 종목은 홀딩을 하시되 어차피 저점까지 지지선 역할까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7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 놓으시고 충분히 지금 박스권 흐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스권만 보더라도 한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분이 한 7만 원 조금 밑에까지 좀 열어 두시고 여기서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실제 예. 반등이 나오면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좀 절반 정도 낮추시는 것도 오.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시고 나서 일단 박스권 상단보다 조금 밑에 어떻게 보면은 10월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손실폭을 많이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10% 비중이시니까 한 10% 정도 추가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평단을 낮추신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인텔리안테크 어떻게 보세요? 짧게만. 인텔리안테크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8월 달에는 이제 저궤도 위성에 따라서 신규 투자도 시설 부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 원액과도 굉장히 관련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6G를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위성을 쌓아 올려야 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이거를 과연 추매를 할 것이냐라고 반다면 저는 7만 원보다는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더 아래를 그냥 기다리자라고 봤을 때 예. 저는 그냥 6만 원짜리를 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금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7만 원보다 저는 더 아래 그냥 6만 원짜리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추매를 단가 낮추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캔디님께서 인텔리안테크도 대형 호재의 주가가 흐르는 거 보니까 약세장은 약세장이네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같은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진짜 안 힘든 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저희가 또 이제 의견을 다양하게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맞는 투자 성향을 채택하셔서 더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다음 종목은요. SK이노입니다. 이것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매수가는 28만 2천 원, 현재가는 20만 9천 원. 비중이 많아요. 50% 들고 계십니다. 목성님께서 요 SK이노를 상담을 3주 연속 실패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꼭꼭 부탁드려요. 요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추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 분석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저는 못 팔 것 같아요. 그리고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팔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비중이 50%시다 보니까 사실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줄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 손실률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사실 매물대만 보도하고 하더라도 사실 지지대가 계속 무너졌었는데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손실은 계속 커지는 상태고요. 자, 하지만 이미 내려온 건 내려온 겁니다. 이건 과거는 좀 잊으시고 이제 대응이 중요한 건데 일단 다행인 건 3월 달 이제 저점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연 저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또 예. 이제 저가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요. 19,800원이 지난 3월 달 저점 부분이었거든요. 여기만 잘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좀 홀딩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또 흐를 수도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을 어떤 재료를 보시고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쪽으로 많이 넣었을 텐데 저라면 반등 나오면 사실 기술적 반등은 하락이 많이 나온 만큼 올라갈 수 있지만 예. SK이노베이션보다는 삼성 SDI 쪽으로 어. 한 절반 정도는 옮기시는 것도 괜찮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기차 쪽을 보고 계시고 배터리 쪽 사업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기차 배터리 쪽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삼성 SDI거든요. 예. 퓨어한 어떻게 보면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사업의 어떤 전망을 보고 좀 중장기로 베팅을 하실 수 있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실제로 배터리 사업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하신다면 SK 이노베이션은 일단 전저점 정도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무너지면 매도를 하시되 삼성 SDI라는 차선책이 있습니다. 예. 거기로 가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절반 정도는 두 개를 분산시켜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셀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이노보다는 SDI가 나은 것 같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주시고 추가적인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저라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절반은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분할을 하잖아요. 예.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SK 온도 뭐 나중에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도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를 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었다면 아마도 다른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처럼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이미 이거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기관들조차 좋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면 예. 반등이 나와도 크게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좀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큰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대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저는 만약에 제가 감정이입해서 28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에 비중 50%인데 여기서 손절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다는 못 파겠죠. 다는 못 파겠지만 반이라도. 예, 절반이라도 팔아서 와. 남은 현금이 있어야 예. 그 다음 스텝을 하고 지금 같은 시장에는 돈이 쏠리는 거에다가 투자를 해야 그만큼 벌 수가 있어요. 옛날처럼 뭐 가치 투자를 보고서 이 기업이 싸다, 뭐가 싸다라는 얘기 되게 많은데 예. 싼 기업들이 지금 절대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싸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치가 안 보이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예. 제한적인 수급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치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절반 덜어내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자금이 쏠리는 자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본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손실 회복도 볼 수 있는 시장이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시장을 더 역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약간 성향이 다른 분이 나오셔서 더욱더 풍성한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첸첸님께서 채팅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견해가 같을 때는 한 분은 멘트 스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집단지성. 이 채팅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욱더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방송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해가 같으면 나머지 한 분이 동의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네. 예, 또 같은 얘기 또 하기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문지원님의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20만 200원에 비중 50%로 들어가셨어요. 19만 2천 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될지 뭐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오늘 비중을 50%씩 넣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저 네. 약간 요런 거에 좀 공감이 가요. 이제는 시장이 좀 내 종목이 많이 내려오니까 네. 비중을 많이 타가지고 한번 올라가는 거를 좀 노려야겠다. 약간 이런 네. 마음이 그쵸.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죠, 뭐 손실도 만회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추가로 더 많은 크속을 내고 싶으니까 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일단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일단 50% 비중을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50%를 만약에 현금으로 되어 있다면 뭐 사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평단가를 줄일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나머지도 50%가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예. 이건 그냥 기다리거나 팔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50% 비중보다는 보통 저는 좀 많아도 30% 요거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지금 일단 50%가 들어가 계셨는데, 자, 위메이드는 제가 보기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더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들고 갈 것 같고, 뭐 들고 미르라든지 뭐 지금 뭐 게임주, 메타버스 지금 굉장히 핫한데, 위메이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적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전망치가 가이던스가 가장 좋은 회사기도 하고요. 예. 지금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 정도 차익 매물로 밀린 정도라면 저는 뭐 빠졌다라고 안 보이거든요. 사실 고점 24,500원에서 24만 5천 원 구간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예. 사실 많은 폭이긴 해 어떤 뭐 고점에 사신 분들에게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올라왔던 상승폭에 비하면 이 정도 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이었잖아요, 이번 달. 11월 달 초반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만들었던 이 저점 구간, 이 구간만 손절가로 잡으시고 저는 좀 더 홀딩하시면 충분히 전고점 이상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방 열어놓으시고 고점에서 저항 보면서 또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뭐 익절을 할지 좀 더 끌고 갈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일단 손절 라인을 그래도 잡아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지지선이 또 무너지면 예. 추가 매수,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요 종목에 일단 마지노선을 잡아드린다면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16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까지도 좀 밑에도 좀 열어놓으시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사실 네. 박찬수 매니저님 저희랑 이제 평일에 네. 그 전참투하면서 네. 사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게임과 메타버스, NFT 요 시세가 언제 끝나냐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대로 대장이 계속 가는 시장이면 대장이 더 네. 가고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이면 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고점 논란이 있음이 불구하고도 계속 더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즈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가는 종목들이 간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해요. 예. 동의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죠. 예. 예를 들어서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체가 있고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종목들,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예. 괜찮은데 사실 이런 이번 테마주들이 너무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그 중에 실제 회사를 뜯어보면은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회사에 어떤 뭐 기자들이 갔거나 이렇게 요청을 해봤을 때 예.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는 그런 사업 안 한다. 그냥 기사가 나간 거다. 뭐 이렇게 사실 무근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또는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막연히 그냥 NFT다, 뭐 메타버스다, 게임주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예. 신중하게 고르는 단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이라면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성장도 하고 지금 4분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래서 제가 좀 더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이 아니라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런 종목이라면 이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이제 불안한 심리가 있잖아요. 고점이라는. 그래서 지금은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로 베팅을 좀 하시고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더 뭐 연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갈 것 네. 같다. 그럼 저 월요일 날 위메이드 삽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내려와서 왜냐면 이제 저항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다. 네. 위메이드 더 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관련 견해를 주셨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와가지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뭐 게임주 지금 위메이드 말씀을 하셨는데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M게임입니다. 13,500원인데 12,4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비중 35%. 오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수정님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로 비중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추매를 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추매를 했다면 더 비중을 늘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3,500원이면 이건 한 번쯤은 기다려 볼 만할 것 같아요. 예. 한 번의 반등은 아직은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게임주들 특징을 보게 되면요. 지금 위메이드는 이제 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죠. 위메이드가 못 가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게임빌이 올라갑니다. 게임빌이 올라가고 나면 다음에 뭐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오위즈 홀딩스가 그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오위즈 홀딩스가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 홀딩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게임주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도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예. 과정에서 M게임도 열혈광호라는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M게임은 크게 빠지기보다 이제 M게임도 이제 게임주들의 순환매에 따라서 13,500원 다시 한 번 더 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더 이상 추면하지 마시고 대신에 13,500원이나 그 부근까지 온다면 이렇게 아깝지만 그냥 매수가 부근에서라도 최대한 손실 줄여서 일단 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지금 포인트에선 더 중요한 것 같다. 예, 그렇죠. 수익권을 아무래도. 노리는 거는 조금 지금 살짝은 가능성이 떨어진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M게임이 지금 게임주들이 돌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예. 코인 관련, 그러니까 거래소 관련된 게임이나 코인 관련된 게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냥 단순히 NFT를 한다, 뭐 게임이 잘 나오는 그 게임을 가지고 있다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위미스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고 드라이코라는 또 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갔던 거였고 예. 게임비도 이번에 코인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게임비를 올라가는데 컴투스 생각보다 안 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M게임 같은 경우도 주도적인 게임에서의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게임들의 순환매에 따라서 섹터의 상승, ETF의 상승에 따라서 M게임이 패시브 자금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주도적인 게임 종목이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13,500원 자리는 일단 한 번쯤은 더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출구 전략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벌써 엄청 빨리 지났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문미영님 종목입니다. 액세스바이오. 요거는 두 분이 또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전반적인 내용도 같이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세스바이오 3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 절반입니다. 16,650원. 비중도 70%세요.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도 아니고 거의 지금 자포자기 상태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액세스바이오 박철수 매니저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자, 또 비중이 또 70%셔서 그러니까요. 정말 대응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항원 진단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랐던 것처럼 액세스바이오도 이제 8%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뭐 하락에 비하면 사실 뭐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하죠. 다행인 점은 액세스바이오가 지금 진단키트를 계속적으로 잘 수출에 대한 공시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이게 사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적자 회사였는데 이제 일단은 흑자 회사로 전환이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저점이 지금 3개월 이상 안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이 정도 가격 어떻게 보면은 잠시만요. 예. 자, 14,500원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 홀딩을 하시는데 다만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70% 저도 예.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일부는 조금 더 유망 섹터라든지 다시 한번 주도주가 생기면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주도 섹터가 다시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 예. 그런 쪽으로 비중 좀 더 옮기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액세스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박스권 전략을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유동주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자 18,400원 정도? 네. 18,400원에서 15,000원. 요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예. 충분히 좀 만회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 부분을 깨지는 않고 있거든요. 거기다 실적도 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선에서 계속 베팅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일단 많기 때문에 예. 타 종목으로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은 옮기시되 어. 타이밍을 보시면 되죠. 이제 정고점 제가 잡아드린 박스권 상단 부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종가 부분부터 왜냐면 오늘 급등이 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서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전량 파셔서 그때 주도주가 나오면 그때로 잠깐 옮기셨다가 이게 또 다시 바닥에서 저점 만들고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전략은 세울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짧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여쭤볼게요.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그 박스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랩지노믹스 시세 나온 거 보면은 네. 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새 생각을 좀 가져볼 것 같아요. 네. 이게 3만 원대 사셨으면 지금 뭐 7월 요때 사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건데 코로나 더 심해지고 요거 좀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뭐 NFT나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매기가 쫙 이쪽으로 쏠리면서 갑자기 또 급등해서 3만 원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쉽게 버리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SS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미국에서 나와요. 그때 아. 한국이 아니고 이거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예. 매출 자체가 미국이고 미국의 확진자가 많아지고 검사를 많이 하고 또 자가 진단 키트를 미국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매출이 안 나왔던 거였는데 이번부터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려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그것도 나스닥 상장되는 관련된 또 이슈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SS바이오가 상장하는 게 아니고
엑세스 바이어가 투자한 쪽이 나스닥 상장하는 또 그런 이슈도 갖고 있는 게 연말에 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예. 엑세스 바이어는 좀 개별주로 성향으로도 가져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보기보다 좀 매우 어려운 종목이니까 이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네. 저도 일단 이게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단기로 끝날 하지만 것 같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진단키트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 계속 열어놓으시되 예.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 저항이 나왔을 때는 일단 파셨다가 다시 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고 시세 나오면 그때 또 다른 전략을 또 찾아보시면 되죠. 상방 열어놓고 익절가를 따라 올리시면서 손실을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랑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두 분이랑 하니까 오늘 한 40분 넘게 했는데도 한 20분, 체감상 20분 정도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게 사실은 지금 채팅방에서 시간 외도 굉장히 많이 내렸던데 월요일장이 두렵습니다. 미국장도 지금 안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료 방송이나 그 샵 2034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장이 조금 어떻게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시면서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일단 다음 주에 제가 좀 이따 대박 캘린더에서 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예. 다음 주부터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되고 이제 파월과 예런 장관의 또 발언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큰 하락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미국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시황적인 부분들, 실시간적인 시황들을 제가 무료 카톡방을 무료 노란톡을 통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샵 2034번에 캘린더라고 보내시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지수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 캘린더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도 변동성은 일단 감안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오히려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망 섹터 종목들 중에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것들도 많이 가격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 2차전지 상당히 살만한 종목들 많고 지금도 오히려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 조정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종목들도 소개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관련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샵 2034로 박철순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코드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이 이제 시장도 굉장히 잘 보시고 종목 선정도 뚜렷하게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샵 2034로 박반장 이렇게 세 글자 보내보시면 다양한 정보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상담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처럼 매우 성공적인 상담이었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 더 살릴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